퇴사하고 나면은 불편한 사람들 다 사라지고 출퇴근 시간도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먼저 사라지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월급날입니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 있죠. 내가 이번 달에 좀 대충 일해도 회사에서 영혼 없이 그냥 앉아 있어도 어쨌든 들어오던 그 돈이 다 사라져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좀 크게 다가올 겁니다. 퇴사하면은 자유롭죠. 맞아요. 진짜 자유롭습니다. 근데 저 포함 퇴사한 분들을 좀 돌아보면은 준비 없이 퇴사한 분들은 그 자유가 진짜 오래 가질 않아요. 처음에는 좋죠. 평일 낮에 카페도 마음대로 가고 늦잠도 자고 운동도 하고 그동안 또 못했던 거 전부 다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한두 달 지나고 이제 퇴직금 까먹어 가면서 통장 잔고 딱 줄어드는 거 보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자유가 아니라 진짜 매일마다 시달리는 그냥 압박이 돼버립니다. 저는 퇴사한 거를 후회하진 않아요. 오히려 퇴사하고 나서 인생의 스펙트럼이 진짜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는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표를 딱 던지는 순간에는 정말 좀 멋있어 보이거든요. 정말 좀 쿨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 달 나가는 생활비 같은 것들 생각해보면은 야, 이게 마냥 멋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퇴사하고 싶은 분들이 사표를 쓰기 전에 꼭 이거는 신경 써라 하는 부분을 제가 감히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퇴사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퇴사하지 말라고 주변에다 겁을 주거나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장교로 군복무를 했었고 회사도 5년 동안 다녔었어요. 영업관리 일을 하면서 대기업 조직도 겪어봤었고, 지금은 퇴사를 하고 구매대행 사업이랑 뭐 이런 강의업 그리고 컨텐츠업을 하고 있지만, 회사 안에 있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것저것 뭔가 손을 벌려보기는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퇴사를 하면 좋은 게 뭐냐? 일단 첫 번째로 내 일정, 내 하루를 내가 전부 다 정해요. 오늘 뭘 할지, 누구를 만날지, 오늘 어떤 글을 쓸지, 어떤 상품을 팔지, 그리고 지금 영상 찍는 것처럼 어떤 영상을 찍을지까지도 전부 다 내가 정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사실 이런 게 자율성이 좀 보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데? 근데 이제 윗분들은 뭐 다른 걸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업무를 펼쳐보고 싶은데 회의부터 하자고 하죠. 그놈의 회의.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은 결국은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특히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회사 안에서 굉장히 좀 갑갑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퇴사하고 나만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답답함은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줄어들어요. 오늘 내가 번뜩이는 생각 든 것들 그냥 바로바로 해볼 수가 있고, 이걸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블로그에 글을 쓴다든지 혹은 상품을 하나 등록해 본다든지 영상을 만들어 본다든지 해보고 나서 잘 안 되면 어때요? 그냥 내려버리면 돼요. 다 바꿔보고 전부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속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가 됐건 뭐 사업자가 됐건 직장인일 때보다는 확실히 상방이 열린다는 건 있어요. 회사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내가 영업 실적이 진짜 대박이 나가지고 작년보다 막 10배 20배 뛰었다 칠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연봉이 10배씩 뛰진 않잖아요. 내가 만든 성과가 내 통장으로 다 들어온 게 아니죠. 회사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이 성과는 사실 회사에 가는 건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리스크를 지고 대표가 운영을 하고 계신 거고, 나는 또 직장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내 사업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은 그게 내 이름 앞으로 계속 남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뭐 유튜브 영상 하나라든지 내 마켓의 상품 하나, 카페에 고객들이 쓴 후기 하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이게 다 내 자산처럼 남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퇴사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의 가장 좀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내가 쓴 시간이 진짜 나를 위해 일을 하고 나에게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 자체를 나쁘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좋은 부분들만 보고 사람들이 퇴사를 시도한다는 거죠. 사실 퇴사가 좀 무서운 이유는 가장 현실적으로 돈이 고정적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는 어쨌거나 그 월급날이 오잖아요. 성과가 뭐 마음에 별로 안 들어도, 막말로 내가 KPI 진짜 바닥을 쳐도, 그리고 상사랑 싸워도 숨만 쉬고 조용히 살고 있어도 월급날이 와요. 근데 퇴사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상품을 팔건 컨텐츠를 팔건 뭐 저같이 수업을 팔건 강의를 팔건 서비스를 팔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이 들어온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빈둥빈둥 있는 둥 없는 둥 회사 생활을 했다면은 이때 멘탈이 진짜 많이 깨질 겁니다. 회사 다닐 때는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회사만 하면 정말 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만 있으면은 정말 나만의 것 제대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회사 때문에 못하는 거지 나가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막상 나가보잖아요. 시간이 많다고 사람이 자동으로 열심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으면은 하루가 더 빨리 녹아버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 보셨나요? 평일에 5일 이상 휴가 아닐 때?
잘 없으실 거예요 아마. 퇴사하고 나잖아요. 아침에 조금만 늦게 일어나도 눈치 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내가 일을 좀 미뤄도 뇌 윗분들이 없다 보니 상사가 찾질 않습니다. 노션, 엑셀 이런 데다가 업무 계획만 하루 종일 정리를 해도 뭔가 일을 되게 한 것 같은 기분까지 들어요. 유튜브로 뭐 사업 영상 보고 블로그 글 보고 시장 조사 하면서 하루 종일 되게 바쁘게 되는데 정작 통장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돈이 쌓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좀 무서운 거예요. 퇴사하기 전에는 회사가 나를 맡고 있다고 생각들을 보통 하세요. 근데 퇴사하고 나면은 알게 됩니다. 회사라는 환경이 나라는 사람을 억지로 움직이게 해주고 있었구나. 일을 하게 해주고 있었구나.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회의, 고객 요청 이런 것들 다 짜증났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 장치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퇴사를 하면은 그런 장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 자리에 그냥 내 의지만 남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의지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하기 전에 저는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사의 이런 루틴, 이런 업무 시스템 없이도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말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체크 안 해보고 퇴사를 한다면은 뭐 사업이 되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되게 가라앉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퇴사하고 싶은 분들이 또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이 정도로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 덜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회사에서 에이스 소리 듣는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보고도 잘하고 영업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KPI 잘 평가받는 분들.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회사에서 만든 성과가 전부 다 내 능력이었을까요? 저는 아닐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회사 다닐 때에는 영업사원으로 포상도 몇 번 받아봤었습니다. 근데 딱 돌아보니까 내가 있기 이전에 회사라는 브랜드가 있었고 기존 고객이 있었고 회사의 마케팅팀, 재무팀, 법무팀 나는 그냥 그 위에서 내 역할을 한 것뿐이더라고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 아마 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내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회사의 성과에는 회사의 배경이 꽤나 많이 무의식적으로 녹아있다는 거예요. 대기업 영업사원이 고객을 만나면은 고객은 그 사람 개인만 보는 게 아니죠. 회사 이름을 보고 브랜드를 보고 그리고 이 회사의 상품을 봅니다. 근데 퇴사하면은 사실 그 명함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오로지 나로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고객도 모아야 되고 내가 판매할 수 있는 홍보수단, 컨텐츠도 만들어야 돼요. 문의, 환불 다 내가 처리해야 되고 세금적인 부분도 내가 다 알아봐야 돼요. 회사 안에서 에이스인 거랑 시장 밖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사람은 저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또 시스템이 일개 직원 한 명이 하는 실수들을 다 막아주죠. 근데 실수를 사업에서는 벌이게 되면 고스란히 내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퇴사 전에 질문 한 가지 꼭 해봐야 됩니다. 회사 명함 떼고도 내 이름으로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 아직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퇴사는 조금 미뤄두세요. 겁쟁이라고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똑똑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많이 본 케이스들이 있는데 회사 다닐 때는 정말 성실한 케이스죠. 출근도 잘하고 보고도 잘하고 야근도 정말 성실히 하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회사 다니나? 이렇게 일하는데 월급은 왜 이 정도냐? 내가 나가서 더 열심히 살면 잘 벌지 않을까? 아니 이만큼 살던 거만 유지를 해도 더 잘 벌지 않을까? 그래서 퇴사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일주일은 좋아요. 늦잠도 자보고 평일 낮에 카페 가보고 운동도 가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다 만나보죠. 근데 2주차 3주차 넘어가면은 보통 이런 루틴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일하는 시간도 점점점 미뤄지고 그리고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유망한 사업 아이템만 계속 찾아보게 돼요. 유튜브 영상 계속 보고 뭔가 계획만 하고 실제로 한 거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내놓은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퇴사하고 2달째쯤 되면은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사실 이거 전부 다 제 얘기예요. 이거 정말 계속해도 되는 건지 아직 늦지 않았다. 재취업할까? 야씨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왜 내 상품 아무도 안 사지? 왜 내 컨텐츠, 블로그 글, 영상에 아무도 반응이 없지? 이때 멘탈이 그냥 세게 나가버려요. 퇴사 전에는 회사가 답답해가지고 문제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퇴사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돈을 내가 직접 벌어보는 훈련을 엄청 열심히 해보지 않으면은 밖에 나왔을 때 너무너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 없는 퇴사는 정말 말리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사표를 쓰기 전에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거창한 거 말고 퇴근하고 2시간으로 회사 밖에서 돈이 움직이는 구조를 작게라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온라인 건물 세우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블로그에 글 하나 쓰는 거, 유튜브 영상 하나 찍는 거,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하나 올려보는 거, 혹은 뭐 네이버 카페 같은 데다가 내가 글 한번 써보는 거, 이런 게 쌓이면 나만의 작은 온라인 건물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 건물이 되게 허름할 거예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방문자 수도 적고 주문 당연히 없고 근데 계속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반응이 하나씩 오게 됩니다. 블로그 글 하나가 문의를 만들고 유튜브 영상 하나가 구독자를 만들고 스마트 스토어 상품 하나가 첫 주문을 만들어내고 이런 경험을 퇴사 전에 해봐야 돼요. 퇴사하고 하면은 너무 늦어요. 회사 밖에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벌어본 사람과 한 번도 못 벌어본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0만 원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회사 밖에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이 느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 없이 퇴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매출 나오기 전까지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회사 다니면서 작게라도 돈을 버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거,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 부업이라 표현하기도 하죠. 작은 수익 구조 먼저 만들어 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이드 프로젝트 회사 다니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퇴근하고 난 한두 시간 못 쓰겠다, 어떻게 바쁜데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감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퇴사를 해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말을 해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못하겠다, 퇴사하면 진짜 열심히 하겠다, 시간만 있으면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말 솔직히 잘 안 믿습니다. 퇴사하면 시간이 많아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아진다고 실행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면 더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회사 다니면서 퇴근 후에 피곤한데도 블로그 글 하나 쓰고 자는 사람, 주말에 쉬고 싶은데 상품 몇 개 그래도 내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등록해보는 사람, 완벽하지 않더라도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유튜브에 등록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는 실행력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퇴사하고 나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미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퇴사는 이런 실행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폭제가 되는 이벤트 같은 건 아니에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실행력이 더 크게 드러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본인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퇴근하고 2시간, 3개월 동안 적어도 내가 꾸준하게 뭔가 할 수 있는지. 이게 안 되면은 퇴사는 좀 이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퇴사를 고민한다면은 최소한 이 3가지는 체크를 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회사 밖에서 내 이름으로 돈을 벌어본 적 있는가? 금액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10만 원이어도 좋고 100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사 명함 떼고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팔아본 경험입니다. 두 번째, 3개월 이상 꾸준히 뭔가 진행해본 일이 있는가? 블로그든 유튜브든 스마트 스토어든 인스타든 상관이 없어요. 처음 며칠 하는 거는 쉬워요. 퇴사 뽕이 막 쳐올라가지고 와씨 나는 그냥 무조건 그만두고 이제 소위 말하는 월 1,000만 원 버는 사업가가 될 거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누구나 하죠. 근데 실제로 뭔가 꾸준히 한다는 것, 3개월 이상 해본다는 거는 또 다른 말입니다. 3개월 동안만 해보잖아요. 내가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세 번째, 최소 6개월 이상의 여유자금, 생활비가 있는지. 이건 진짜 현실적인 건데 돈이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집니다. 급해지면 판단이 흐려져요. 팔면 안 되는 것들을 판매하게 될 수 있고, 잡지 말아야 할 고객을 억지로 잡게 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에 내가 발을 걸치게 될 수도 있어요. 여유자금 없으면은 사람이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은, 내가 하려는 일이 세상에서 어떤 반응을 받은 적이 있는가? 21세기에는 오프라인 사업보다는 저는 온라인 사업이 훨씬 더 상방이 높고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만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걸 세상에 한번 던져보세요. 글을 써봐도 좋고, 상품을 한번 등록해봐도 좋고, 영상을 올려봐도 좋고, SNS 채널에다가 이 온라인 채널에 사람에게 제안을 해봐야 됩니다. 좋아요든 댓글이든 문의든 구매든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없는 아이디어만 머릿속에 꽉 눌러 담고 있잖아요. 그거 백날 있어봤자 돈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안 해본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퇴사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야,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나가? 그냥 회사 다녀. 내가 아는 사람 나가서 뭐 했는데 망했대. 근데 이런 말 하는 분들 잘 봐야 돼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직접 해본 사람들인지 봐야 됩니다. 상품 직접 팔아본 경험이 있는지, 고객들 자기 힘으로 직접 만들어 본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열심히 해봤는데 망한 사람인지. 안 해본 사람들 말에 너무 흔들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반대로 너무 긍정적인 말만 믿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직접 해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본 거 안 해본 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퇴사를 하고 싶다면은 오늘부터 뭐든 쌓아가세요. 오늘 영상 보신 걸 가지고 유튜브 봤더니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블로그 글을 하나 써보셔도 좋고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사소한 정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글로 정리해봐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저처럼 그냥 영상 하나 아이폰으로 찍어서 영상 하나 올려봐도 좋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시행착오를 한번 말로 꺼내보세요. 반응을 지켜보세요. 이게 사이드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퇴사 전 훈련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 건물을 쌓아가는 것을 꼭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건물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자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 내 글을 읽고 내 영상을 보고 상품을 보고 내 채널을 발견하는 이 구조, 이거를 조금씩 만드는 겁니다. 퇴사 후에 시작하면은 늦을 수 있어요. 회사를 다닐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있을 때 실패를 해봐야 그래도 내가 마음이 좀 편해요.
그리고 그때 얻은 실패는 경험이 됩니다. 퇴사 후에 퇴직금만 딱 받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현금이 조금씩 말라가는 상황에서 실패하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퇴사 너무 좋습니다. 저는 퇴사하고 나서 더 자유로워졌고 더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 됐고 제 인생의 선택지도 훨씬 넓어진 것 같아요. 근데 준비 없는 퇴사는 위험하다. 퇴사하면은 출퇴근 시간 그리고 윗사람들 상사들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거 월급날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잘했다고 회사 밖에서도 잘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회사 명함 없이도 내 이름으로 돈을 버는 능력 경험을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퇴근 후 2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블로그 글을 쓰든 영상을 올리든 상품 하나를 올려보건 내 이름으로 쌓이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퇴사는 여러분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사 밖에서 나만의 온라인 건물을 세우는 방법, 부업을 현실적으로 시작하는 방법, 직장인이 자기 수익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제 채널에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도 쭉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김트봇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